자, 이번 시간에 실시객 인가 등에 관한 쟁점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기본 이론서랑 순서를 좀 달리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다시 재배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총 3가지 주제가 나오게 되게 될 것이고, 실제 외워야 될 것은 한 4개 정도, 3개, 5개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제일 먼저 실시객 작성 및 인가에 관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개발계획은 어떤 신도시 건설하겠다 큰 틀의 그림을 가리켜서 개발계획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실시계획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건설계획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실시계획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행자가 정해지게 되면 아까 우리 공부했던 거 1심 2차 있었죠. 시행자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1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2년 내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결과적으로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해서 패턴 중에 포함한다 오른편,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 지구 단위 계획은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와 연계되어 있죠. 자, 지구 단위 계획고요. 지정해야 된다고요.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었죠. 다시 가겠습니다.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들어가면 다 지정해야 한다. 나머지는 다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에 관련해서 도시 지역과 도시적 외 지역, 비도시 지역으로 대별을 해보면서 도시 지역에서 포함될 수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그리고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어떻게 할 수 있다?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건폐율은 최대 1.5배, 용적률은 2배, 높이 제한은 시험용으로 1.2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주차장은 100%, 용도 제한은 워낙 복잡했었죠. 한편 도시적 외 지역에서는 이렇게 갔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까지만 완화 적용할 수 있다. 29회 때 높이 제한 완화 적용은 돼서 틀리게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요,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디테일한 계획입니다. 간판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규제할 수 있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뭐가 된다? 개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 이게 실시계획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는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계획은 대단히 구체적인 건설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면 국토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는다. 왜? 국토부 장관이 개발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고, 그래서 누가 이때 지정권자에게 어떻다? 인가를 받는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면 국토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되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면 시도지사, 대도시장 등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중요한 건 아닌데, 국토부 장관이 인가를 할 때는 시도지사 등의 의견을 듣고요. 시도지사 등이 지정권자가 되면 시군 구청장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논의의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고요. 자, 출제 포인트, 인가상의 변경이라고 해서 면감 비증감이라고 하는 거. 면감 비증감. 해서 이렇게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졌는데 면적 10% 범주 내에서 감소시키고자 한다. 면적 증가시키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감소시키고자 할 때는 따로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서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10% 범주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까지 어떻다? 따로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주기상 가장 유력한 문제는 면감 비증감이라고 하는 거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면감 비증감이라고 하는 거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면감 비증감이라고 하는 거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요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면감 비증감이라고 하는 거, 요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이에 비해서 면적 증가 등은 10% 이내를 할지라도 다 이때는 인가를 받아야 된다. 숫자를 받고 장난치는 경우도 있어 20% 들어가면 어떻다? 무조건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외워야 될 게, 인가를 요하지 않는 사유, 바로 면감 비증감이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주기상 제일 유력한 문제가 면감 비증감이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포인트가 되게 된다. 면감 비증감이 어떻다? 바로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실시계획 인가고시의 효과라고 해서, 자, 키워드 뭐라고요? 본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자료에 제가 본다 밑줄 그어놨습니다. 이게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수많은 인허가 신고 등등등 승인
등등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가십시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 것, 면감, 비증감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할 때 뽑는 문제가 뭐라고요? 본다라고 하는 거. 거기는 수많은 인허가 계속 바뀌어 국토기업법상 개발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든가 하수도 관련 법령에 따른 수많은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등 26개인가 그래요. 너무 많아가지고 외울 수가 없어. 그래서 뭐가 나오든 간에 끄트머리를 보셔야 돼. 본다 해서 오른편. 다음 중 실시객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때 제일 유력한 문제가 첫 번째가 바로 뭐라고요? 면감, 비증감,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 얘기하고 또 하나가 본다라고 하는 것을 출제 포인트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인가를 요하지 않는 케이스하고요. 그 다음에 본다라고 하는 거, 이걸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객 작성 인가 파트에서는 그저 모든 얘기, 인가를 요하지 않는 거, 면감, 비증감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본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개만 이슈. 틀리게 구성할 때는 면감, 비증감 10%를 숫자를 20% 하거나 또는 면적, 증가, 10% 범죄에서 증가 이런 식으로 틀리게 해서 바로 인가를 요하지 않는 데서 틀리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25회 때 인가 과정에 있어서 국토부 장관일 때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는 시군 구청장의 의견을 듣는다. 이런 것들이 한 번 돼 있는데 그건 유치원 패턴 문제입니다. 그래서 25회 때 나왔고 그로는 면감, 비증감, 본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 문제가 본다가 나왔거든. 그러면 이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할 때 면감, 비증감을 틀리게 해서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라든가 면감, 비증감을 던져놓고 나서 이때는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해서 앞에서 공부했던 주된 사무소 소지 변경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면감, 비증감은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무조건 이거 줄줄줄 꿰셔야 돼. 둘 중에 하나밖에 낼 게 없어. 근데 시험집은 5개야. 그러면 중간에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제출한다, 첨부한다, 이런 의견을 개소리들이 막 나온다. 전혀 문제 삼지 마시고 면감, 비증감,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본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패턴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주요한 첫 번째 쟁점. 두 번째 쟁점, 위탁과 대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위탁 대행에서 끄트머리 가십시다. 지방공사에게 어떻다?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죠. 지방공사에게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물론 앞에 보니까 항만철도 공공시설의 건설, 공유수면 매립 이런 거 나와 있어. 이런 것들은 일반 시행자가 쉽게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공적인 주체, 앞에서 공부했던 공공시행자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등에게 어떻다?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요거는 바로 비교할게. 대행케 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주택건설업자,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개념을 잡으셔야 돼. 실제 출제위원은 함정을 파지 않는데 수험생이 혼자 헷갈리는 부분이 대행하고 위탁, 이게 헷갈려. 왜? 문장이 겁나 길다 보니까 이걸 다 읽으려고 하다 보면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저 외울 게 뭐라고요? 지방공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 문제 구성할 때 틀린 걸 고르죠.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없다. 이딴 식으로 문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행할 수 있는 범주를 보니까 여러분 자료 보니까 실시 설계, 부지 조성공사, 기반 시설 공사, 그 다음에 조성된 토지의 분양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해서 이게 이번 30회 때 문제 구성이 됐었죠. 4개 다 깔아놓고 나서 다음 중 대행케 할 수 있는 범주를 모두 연결한 것은 미친놈들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외운다? 그러면 우리는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음 몇 번? 5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설계라고 하는 거. 그러면 공사 2개 나와 있죠? 설계 나와 있고 공사하고 나서 뭘 한다고? 분양을 하게 된다. 스토리는 빤한 얘기야. 이런 잡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전문적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어떻다? 대행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전문적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갑시다. 지방공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 대행시키는 거 이제 시험에 나왔으니까 외워야 돼. 설계 있었죠? 공사 있었죠?
분양 있었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설계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라든가 분양 이런 실무적인 요소는 누구한테 대행케 할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 누가? 높은 사람이. 그래서 이게 이제 위탁을 한다는 얘기는 부탁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대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심부름 대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따까리한테 시키는 것을 대행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를 안 해도 그냥 계속 외우시게 지방공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 지방공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 요것만 달달달 외우시면 돼. 그리고 어려웠던 거, 지금 대행의 범주라고 하는 거, 자 설계라고 하는 거, 공사라고 하는 거, 분양. 자,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할 때 하는 게 뭐야? 설계해야 되겠지, 공사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뭘? 분양을 하는 것이다. 해서 거기는 실시 설계라든가 부지 조성공사, 기반시설 공사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부지를 조성한 다음에 도로 같은 거 심고, 또 우리 어디에서 공부했던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했던 그런 거 있었잖아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구지신 이런 것들 들어가면 다 공동구 설치해야 된다. 그때 파생됐던 주제가 가스관, 하수도관 다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주제와 연계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자, 이거 지방공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걸 먼저 외우고 나서, 이건 나도 알겠다. 그만 좀 해라. 듣기 싫어 죽겠네, 그냥. 이 정도가 됐을 때, 쓱 보니까, 공공시행자에게 어떻다?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행케 할 수 있다가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가 설계하고 공사하고 그 다음에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다 대행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잡아가는 거지. 처음부터 대뜸 그냥 전체 문장을 외우려고 그러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출제위원 입장에서도 이 긴 문장을 다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쪽을 다 생략해버리고 뒤쪽에서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 위탁할 수 없다라든가 대행케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뽑아줘. 귀찮으니까 해서 이렇게 위탁과 대행이라는 개념 체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비용 부담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비용 부담 관련해서는 지금 19회 때 나왔던 주제하고 27회 때 나왔던 주제 두 개를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지중설로 나와 있습니다. 땅 밑으로 전선을 까는 케이스, 이걸 지중설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칙은요, 각 2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하는데 그런 거 외울 필요가 없어. 자, 바로 환지 방식이다. 그럼 시행자 누가 됩니까? 조합이 주된 시행자가 되게 됩니다. 조합은요, 3분의 1만 얻어다 부담을 하면 된다. 논리 구조가 뭐냐면 조합은 가난하다고 전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합은 얼마? 3분의 1만 부담하고, 자, 이 설치하는 사람이 3분의 2를 부담한다. 그래서 우리 법조문대로 가면 요청하는 자 얼마? 3분의 1만 부담을 하게 된다. 문장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 단어를 외우셔야 돼. 요청하는 자 어떻다? 3분의 1만 부담을 하게 된다. 요청하는 자 어떻다? 3분의 1만 부담을 하게 된다. 요청하는 자 어떻다? 3분의 1만 부담한다. 요청하는 자 3분의 1만 부담을 하게 된다. 이거 얼마나 간단한데 내용도 몰라. 근데 이제 외우고 나면 나중에 교재를 보시면 다 이해가 돼요. 공부는 절대로 먼저 이해하고 암기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둘 중에 하나야. 자, 바로 공부하기 싫어 더럽게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이 핑계 댈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2시간 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하기가 싫어 죽겠거든.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돼?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어때? 공부를 못하는 거지. 변명거리가 생기는 거야. 변명거리가. 그건 자기 일을 기망하는 작태다 해서 무식하게 단어 외우시라. 근데 문장을 외우라고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니까 요청하는 자 얼마?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결정에 따른다. 이건 이제 숙달이 되셨어야 돼.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지자체하고요 도움 문제 연계되면은 이때 이걸 통할하는 사람은 누가 된다? 행안부 장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이걸 기재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틀리게 27회 때 뽑아낸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떤 과목이 됐든 기재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절대 나오지 않는다. 기재부령은 한번 나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소득세법 공부할 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었죠. 국내 소재 9억 개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이라든가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에서 2년 보유 요건 등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양도소득에서 비과세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살 붙여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게 주택하고 상가가 혼합되어 있다. 그러면 다 결론만 기억하면 우리가 쉽게 갈 때 상가 부분 어떻다?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였었죠. 그래서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 면적이 같을 때 그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외 면적과 주택 외 면적을 비교했을 때 주택 외 면적이 더 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주택으로 보질 아니한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근데 우리가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두 가지, 네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구나. 첫 번째가 임대주택에서는 5년 이상 거주했을 때, 일반 주택에서는 얼마? 1년 이상 거주했을 때. 그래서 불가피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이사를 가거나 할 때 그때는 어떻다? 2년 보유, 2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바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국일로부터 얼마? 2년 내 양도했을 때 어떻다? 이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때 이제 뭐 얘기하냐면 기재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은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아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얘기의 취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기재부 장관은 없어. 기재부령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바로 소득세법상 령은 나오지만 기재부 장관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행안부 장관, 돈 얘기 기재부 장관 한번 착각하시는 겁니다. 돈 얘기는 다 지자체 사무이기 때문에 이건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자, 여기까지가 지금 세 개 주제 보셨고요. 그 중에서 주요 이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실시객 인가라고 하는 거 일단 바로 가겠습니다. 면감 비증감이라는 거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본다 옳은 표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수많은 지문이 들어갈 수 있다. 옳은 표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나왔던 것이 뭐가 있었지? 위탁과 대행. 자, 외워버려야 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 설계, 공사, 분양 이런 내용들 대행케 할 수 있다. 지방공사에게 어떻다?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간단하지만은 자, 이게 세팅이 돼야 돼. 절대 욕심 부리지 마시고 기본 세팅 잡은 다음에 나중에 뭐 정심심원 이런 걸 볼 수도 있는데 아니야. 우리 너무 완벽하게 얘기하면 재수 없어져. 그래서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간다고 가셔도 이게 양이 더럽게 많아. 그리고 자, 대행케 할 수 있다. 누구한테?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자 얼마? 3분의 1.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기까지가 실시객 관련한 쟁점 보셨고 잠시 걸었다가 수용 방식에 관련한 쟁점 확인합니다.